최신 판례 22년은 이제 선별 판례가 8개가 있는데 22년 1번, 2번 판례 것이고요. 1번 판례가 특히 특의 2급이에요. 특의 2급.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23년도 2기 7회 때 출제됐었는데 1번 판례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쟁점 자체는 A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복잡한 사실관계는 이렇게 표로 제가 이제 정리해 놨고요. 61페이지에 그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3페이지에 문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다만 이제 오타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 5번째 줄에 가로 안에 제 1처분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90일 처분을 통지하고 통지했다. 요 사이에 얘가 1처분이 돼야 돼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보셨죠? 문을 먼저 보면 경상북도 행심위 A2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할 때 갑에 대한 1처분의 정지 기간 1처분이 이제 90일 정지였는데 그 정지 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인가? 약간 특이하죠? 만료일은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큰 흐름이 A, A2, 그다음에 C 이렇게 나누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A 부분이 이런 이유로 15년 6월 8일 날 90일 정지를 했는데 그 기간은 7월 1일부터 해서 90일인 10월 1일까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갑이 불복해서 경상북도 행심위 A2에 취소심판 청구해서 경상북도 행심위가 A2가 7월 10일 날 이제 10일이 경과한 상태죠. 그래서 80일 남았었죠. 7월 10일 날 집행을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이제 집행 정지 결정을 했죠. 집행 정지 결정. 그래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그래서 집행 정지 결정에 의한 이 집행 정지 결정의 기간은 통상은 별말이 없으면 이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근데 여기는 별말이 있었죠.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근데 12월 1일 날 재결이 있었는데 일부 인용이 있었죠. 12월 1일 날까지 정지되는데 나머지 80일 기간이 위 정지 기간을 60일로 감경하는 체결을 했으니까 일부 인용 체결을 했죠. 일부 인용 체결하면 판례에 변경된 원처분설에 따라서 60일이 6월 8일 날 있는 것이죠. 6월 8일 날 변경된 원처분주의. 그래서 6월 8일 60일이었는데 7월 1일부터 진행하다가 이제 10일 진행됐고 나머지 50일 남았죠. 50일 남았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 50일이 지나야 되죠. 12월 1일부터 50일. 그런데 또 행정처 A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A가 또 이 기간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요 판결시까지 초일을 산입하여 유예한다. 라는 통지서를 작성해서 통지했죠. 그럼 여기 유효해요. 그래서 요 대구지방법원에 2월 1일까지 2월 1일 날 판결이 선고됐으니까 12월 1일부터 50일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16년 2월 1일까지 또 정지가 돼요. 50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2월 1일부터 16년 2월 1일부터 이제 50일이 지나는 것이죠. 16년 2월 1일부터 50일. 그럼 통상 한 달 20일이니까 한 달 2월, 그다음 3월 한 20일경. 정확히 따져야겠지만 3월 20일경 16년 3월 20일경 제1처분의 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쭉 요 지문 순서대로 보면 쟁점 일단 집행정지 기간, 요 집행정지 기간의 효력기간,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12월 1일까지 정지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게 일부 인용 재결의 경우에 대상, 변경된 원처분설, 그 다음에 후속 유예 처분. 이제 이런 것들을 써줘야 요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음 2는 동법 시행규칙 기준에 의하면 시행규칙 기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데 통상 소액은 가중처분이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지만 가중처분 규정이 없음에도 갑이 제2처분, 이처분에 대해서 이처분을 찾아야겠죠. 취소송 제기하면 소액이 있는가? 이처분에 대한 소액. 그럼 이처분은 어디 있냐면 지문에서 아래쪽에 행정처 A는 16년 5월 1일 날, 그럼 1처분은 아까 3월 20일이니까 1처분은 기관이 경고했죠. 그래서 1처분은 소멸한 거야. 소멸. 1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60일. 근데 시작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운행정지 처분하고 통지했다. 이게 이제 2처분.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처분은 기간이 경과해서 1처분은 소멸했기 때문에 2처분, 요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5월 1일자 2처분은 별도의 처분이다.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다.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2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구할 소액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법리고요. 다만 이제 원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소액이 없다고 봤는데 왜 그렇게 봤냐면 1처분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2처분에 유지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2처분은 없는 것이다. 2처분은 없으니까 소액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판례 1번 물음 1과 관련해서는 취소 심판, 변경 재결의 형성력, 즉 90일이 60일로 감경됐는데 일부 인용됐는데 그게 이제 당초부터 존재하는 변경된 원처분설, 그래서 형성력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 그래서 요 물음일이 중요한 거니까 물음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력 밑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시기와 종기가 90일이 60일 변경직을 형성력으로 당초부터 변경. 형성력이 발생, 변경, 소멸인데 변경직이니까 변경인 거예요. 당초부터, 처음부터 변경된다. 이건 이제 소송에서의 형성력인데 그 다음에 이러한 법리는 소송에서의 형성력은 29조 1항에 있는데 소송법 심판의 경우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경우에 집행정지에서 형성력 준용 규정 이런 게 없단 말이야. 형성력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행심위 A2가 심판법 30조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논리가 빠져 있는데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아까 결정을 했었죠. 집행정지 결정. 그러면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아까 12월 1일이었죠. 그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결의 효력, 형성력이 발생하므로 결론, 그때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그래서 60일 처분으로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양가로 2번은 또 기간을 연장시키는 별도의 유예 처분이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별도의 처분, 또 대구지방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예 통지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당초 처분 유효함을 전제로 60일 유효함을 전제로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 처분이 된다. 그래서 결론, 이런 후속 변경 처분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될 수 있다.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기간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초 처분 60일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아까 이제 3월 20일 경이 되면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돼서 처분이 소멸하는 것임을, 이게 논리죠. 논리. 따라서 이 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처분이어서,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어서 소액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음 2에 대한 내용. 사안 해결 1번 먼저 취소심판 변경재결의 형성력. 그래서 소급표에 따라 소급표 6월 8일부터 협의의 형성력에 따라서 90일 정지가 6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다.
그다음 이제 2번 효력 기간. 효력 기간 아까 60일에서 10일 경과한 7월 10일이었고 이제 50일 남았다. 50일 남았는데 50일은 7월 10일 집행정지 결정 시부터 12월 1일 재결 시까지 정지되었다가 집행정지가 소멸하면 동시에 요 정지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부활해서 12월 1일부터 50일이 경과한 1월 20일인데 물으면 1처분 소멸 여부. 1처분은 이제 후속 변경 처분 또 집행유예 처분이 있었으니까 12월 1일부터 10년 2월 1일까지 다시 정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 이후 나머지 50일이 경과해서 16년 3월 20일 종료되고 소멸한다. 이거 써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소의 이익은 1차 처분이 소멸했기 때문에 후속 변경 처분은 후속 변경 처분이 아닌 별도의 새로운 처분이다. 따라서 소익이 있다.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2 얘는 뭐 지문 문제로 바로 가죠. 문제로 바로 가서 67페이지 문제 밑줄을 제가 쳐놨는데 빨리 보시도록. 다 보셨죠? 그래서 밑줄만 보면 을은 동소송에서 병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41조이랑 후문이 포인트죠. 후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주장하지 않은 게 뭐냐면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41조 1항 전문이죠. 전문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게 변론주의, 사실의 주장 책임인데 주장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변론주의예요. 그럼 수서법원은 을이 주장하지 않은 요 전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래서 26조를 해석할 때 보충적 직탐주의 설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때 이제 사실 주장은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이죠?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증거 법원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모집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쟁점은 원칙적 변론주의 26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사안 해결 보충적 직탐주의설 26조 해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인데 이제 예외적으로가 중요한 거죠. 예외적으로 을이 주장하지 않은 것이 증거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일문 사실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직권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집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과 증거 모집에 대한 내용이고 결론 동사실을 확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죠. 예, 요 3번, 4번 있었는데 3번은 정확히 특히 무릎 1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